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생각만 있었습니다. 많이 바쁜 일도 있었고요. 마음속에는 늘 있는데 참 나서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자주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준비한 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셔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 한마디로 숨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알아야 되는데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화면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사주 보는데 한마디로 기가 찬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자고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선생님들은 지금 보고 계시면은 대략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간목이 용신이라던데요? 아닌데요? 저는 이 술토가 제가 용신이라 그러던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요, 용신 그런 개념이 아니던데, 용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수라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지는 조금 됐는데 이걸 한참 묵혔다가 다시 올리니까 저도 생소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고 하니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 밑에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 화면 밑에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논, 시설, 이화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평진전을 왜 썼는가 하는 부분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자평진전은 본래 이름도 자평진전이 아닙니다. 심여천 선생은 자평진전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자평수록이죠. 그런데 자평을 수록했는데 그 편수가 39개더라. 그래서 자평수록 39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름을 만약에 정했다. 책 이름이 심여첨 선생, 저자가 직접 책 이름을 정했더라면 자평수록이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우리 심여첨 선생은 1696년생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나이로 62살에 이제 세상을 좀 일찍 떠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온 것은 1776년에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있던 본은 조전여 본입니다. 옛날 책들은 이렇게 직접 목판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판본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있던 본은 그 본은 조전여라는 사람이 이렇게 본을 만들어서 책을 떴던 그 내용입니다. 심여천 선생이 생전에 손에 직접 수기죠. 손으로서 이렇게 써놓았던 글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본으로 내놨다. 그래서 조전여 본인데 76년도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한 분은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그렇게 잘 됐더라면은 사고전서에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고전서는 1773년도에 전부 취합이 끝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1773년도까지 취합된 글들로 가지고 올려놓은 것이 사고전서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사고전서에 올려놓으면 그 책은 믿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옥조전진경도 사고전서에 올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름대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가탁이다. 한마디로 저자는 가짜인데 글이 처음과 끝이 전부 다 한마디로 나름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올려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적천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천수도 진수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책에 내용이 좋아서 이 책을 그냥 놔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 책은 누가 서급액 유기를 가타겠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이 평주했던 사람을 유기를 갖다 붙여서 말도 안 되게 써놨지만은 글 내용 깊이가 나름 있어서 이거는 그냥 놔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명기담적 전수 이런 것들이 사고전서에 나름 실렸던 이유는 책이 정확하게 저자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서 넣은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자평진전은 1776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는 거. 이런 것도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부분입니다. 이게 논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논의했다. 한마디로 이런 부분을 논했다. 어떤 부분을 논했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시자는 때시자죠. 설은 말씀설입니다.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이 때라는 건 때의 이야기, 그러면은 시대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죠.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금해서 지금이다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자를 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뭐뭐서로서 이게 와자는 그릇될 와자입니다. 거짓 와자 이런 뜻도 됩니다. 거짓된 쓰이자 거짓으로서 이게 전할 전자죠. 그 다음에 이 그릇될 와자입니다. 이와주나 이러니까 거짓으로서 거짓을 전하는 것, 또 다른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그릇된 것으로 또 그릇된 것을 전하고 있는 지금의 세태의 이야기를 논한 것, 이렇게 하면은 다 맞아 떨어지겠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이론들이 계속 잘못돼서 전해지고 있는 지금 세태의 이야기를 논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이 얼마나 잘못되고 지금 전해져 있는가를 그 당시에 한마디로 논해서 글로 적어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 글자 보면은 우리 명리에서 쓰는 글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있는 글자들이 아닙니다.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팔자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본래 이런 뜻입니다. 본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팔자는 본래 있다. 뭐가? 이게 정할 정자, 세울 정자, 정해진, 또 이거는 이칠이죠. 그죠? 그래서 쉽습니다. 팔자에는 본래 정해진 이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맞죠. 이치를 뭐의 이런 뜻입니다. 불, 안일부자, 명은 밝힌다, 명확하게 밝히질 못해서, 이치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팔자에는 본래 정해진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제대로 밝히질 못해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숫자거든요. 드디어 수, 마침 수, 이렇게 마침내 수, 드디어 수 이렇게 합니다. 마침내 생겼다. 뭐가 생겼다?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망령되게 말하고 망령되게 듣는 것, 그래서 망은 망청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집면입니다. 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소가 이래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뢰 그럽니다. 뢰, 이거는 불가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불가하다, 가하지 아니하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깨트려지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뢰자는 단단하다, 우리가 울타리,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가두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팔자에는 본래 정해진 이치가 있는데 이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마침내 이단이 생겨나고 망은 망청하는 것이 너무 견고해서 깨트릴 수가 없다. 바른 이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이단이 생기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듣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이걸 깰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 세태도 똑같죠.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마음대로 봅니다. 사주 정해진 틀이 딱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주를 유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같은 거.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뭐 이런 말도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논하자면은 간지를 논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간지를 논하면은 자, 알지 못한다. 부지,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자, 간지를 논할 때는 음양에 따라 달라지죠. 천간은 뭐죠? 간지는, 천간은 동, 지지는 정, 그럽니다. 분명히 천간과 지지는 그 이치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자, 뭐뭐으로써 이거는 말리 다음에 뭐뭐으로써 속수로서, 그죠? 속수의 최상가결로서 자 논의를 확정한다. 논리를 확정지었다.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간지를 논할 때는 음양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음양에 따라서 동하고 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속세에서 나와 있는 최상가결, 이 최상가결이 지금 우리 이제 명리를 망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제가 보니까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물상논이니 자연법이니 하는 그림 그리는 이야기죠. 사주를 놓고 논리가 아니고 이거는 장난치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가루로 됐다가 때도 됐다가 먼지도 됐다가 마음대로 갖다 붙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최상에는 몸의 형태입니다. 그걸로서 노래하는 것으로서 그걸 답으로서 찾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지고 한마디로 논리를 확정짓는 것이죠.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는 음양으로 구별을 해서 봐야 됩니다. 동정하는 개념. 그래서 동은 동끼리 또 정은 정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패를 가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격국을 논하면은 알지 못한다. 자, 오로지죠, 그죠? 오로지 이거는 찾을 심자입니다. 오로지 찾아. 격국을 논하면 원령에서 오로지 원령에서 찾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뜻이죠. 자, 뭐뭐으로서 구니 그런데 이게는 구자는 구속할 때 이런 뜻입니다. 잡는다, 구속했다. 니자는 이제 지능 니자인데 이것 두 개를 붙이면은 이게 얽매임으로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 우리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군이 그러면은 얽매있다 이런 말입니다. 외격의 얽매임으로써 자 활변 이게 살할자 변화를 이렇게 변화를 활용했다. 변화를 활용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격국의 변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원령에서 찾지 않고 외격에서 찾아서 고정불변의 법칙으로 삼는 그런 경우를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격국을 찾으면 오로지 원령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격에서 외격의 얽매여서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나름 고정불변의 법칙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생하고 극하는 생극을 논할 때는 논하면은 자, 이거는 살필 찰자죠. 살피지 않고 희기를 살피지 않고 잘 보십시오. 생은 희시는 생해줘야 되고 기시는 극해줘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뭐으로써 쓰이자니까 그죠? 이런 뜻입니다. 뭐뭐으로써 쓰이자니까 무엇서 왕한 것을 상하고 약한 것을 부하는 것으로서 법칙을 정했습니다. 정법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희시는 생하고 기시는 극해야 되는데 왕한 것은 상해야 되고 약한 것은 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억부형식. 일간이 약하니까 부해야 되고 일간이 강하니까
일간을 극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억해야 된다, 부해야 된다, 억부영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운을 논하면은 논하는 적 여기에 불문이라는 것은 묻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 문자가 여러 가지 쓰이지 그죠? 물을 문자, 그다음 들을 문자, 그다음에 귀자가 들어가면 들을 문자입니다. 이게 묻는다 이런 뜻, 묻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뭘 묻지 않는다? 같은 것 가운데 다름이 있다라는 거. 운을 보면은 같은 것 가운데 다른 게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임묘진 그러면은 이 방 자체가 동방모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운으로 흘렀다 그러면은 목기를 만난 것이죠. 자, 무기토가 일간 무기토인데 목기운으로 흐르면 관운으로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무토일 때 임목이 들어오면은 살이 들어왔고 관이 들어왔고 비견이 들어온 겁니다. 운의 흐름은 관운으로 그래서 동방모군으로 흐르고 있지만은 이 같은 것 가운데 분명히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기 사주에 들어오면은 하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간목, 을목도 간목이 들어왔을 때 다르고 을목이 들어왔을 때 달라지는데 이걸 같이 봐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또 뭐냐면은 간지를 또 같다, 종류 이런 뜻이죠. 서로 같은 종류로 보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하나의 예로 보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 행운을 논하면은 운이 들어와도 서로 같은 것 가운데 동중유의, 같은 것 가운데 다른 것이 있고 간지는 각기 다릅니다. 운이 들어오면은 천간은 천간끼리 대조를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대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같은 종류로 하나의 예를 삼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지로 모군이 들어왔다고 해서 천간도 모군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천간에 목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지까지 그 목기 들어온 것으로서 같이 결부를 시키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제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사주에는 본래 정해진 이치가 있는데 이치를 밝히질 못해서 마침내 이단이 생기고 망은 망청하는 것이 너무 견고해서 깨트릴 수가 없다. 한마디로 엉터리들, 제가 자주 씁니다만은 이 야매입니다. 야매. 이게 들야자죠. 그죠? 들야자에 매자는 이게 이 어두울 매자입니다. 야매라고 하는 것은 촌스럽고 어리석고 촌스러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한자로 있습니다. 일본말 야매가. 일본말 야매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 엉터리 같이 사주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답이 없다. 한마디로 깨기가 어렵다. 그 엉터리들이 계속 이어져서 와다 보니 그 엉터리로 보는 사주법 자체를 깰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간지를 볼 때 분명히 음양이 있습니다. 음양 동정으로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지지는 정하고 천간은 동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 빠져서 이렇게 최상가결로 빠져서 한마디로 이렇게 엉터리 야매 사주를 만들고 있다. 야매 명리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격국을 할 때는 격국은 뭐예요? 월령이 곧 격국이죠. 그죠? 월령이 용신이고 월령이 곧 격국입니다. 그래서 월령 용신 용신이 격국. 그래서 월령 용신 월령 격국. 그다음에 월령 용신 또 용신 격국. 이렇게 해야 다 맞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격국을 정하는데 월령을 빼고 어디에서 외격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역시 야매 명리학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생하고 극하는 것은 어디를 생하고 극해야 되느냐 하면은 희신을 생하고 기신을 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뭘로 봤다? 예, 억부로 보는 것 때문에 한마디로 야매 명리학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운을 볼 때 행운이라는 것은 이제 이 흘러가는 운이죠. 운을 볼 때는 같은 것 가운데 다른 게 있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가리지 않고 또 하나는 간지 운을 볼 때 간과 지가 서로 다른데 같은
종류로 봐버리는 그런 문제. 그래서 같이 보는 이 동의 문제가 한마디로 큰 문제더라. 그래서 유사한 것으로서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유별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아서 야매 명리학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단과 망은 망청인데 이걸 너무 견고해서 이 엉터리로 배운 것이 세월이 오래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뭔가 파벌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견고해서 깨트릴 수가 없는 상태. 한마디로 야매명리학을 아니라고 해도 깨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더라.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대 이때나 지금이나 한마디로 엉터리로 배운 분들 제발 조금 사주를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없죠. 한마디로 깨트릴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까지 지금 현재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는 보면은 궁구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연구해 보면은 거기자 그것을 자 연유입니다. 그 연유를 궁리해 보면은 왜 그렇게 엉터리 야매 사주를 보느냐? 그걸 한마디로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자,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는 자, 요런 뜻입니다. 그 중 하나인 즉 글 가운데 책 숫자죠. 책 가운데는 용 쓰는 글자가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는데 굳이 알지 못했다. 그 의미를 자, 이 명리서 가운데에 쓰이는 글자들에는 그 무겁고 가벼운 게 우리가 한신이라 그러고 기신이라 그러고 용신이라 그러고 상신이라 그러고 이게 희신이라 그러고 의미가 있거든요. 중요한 글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좀 글자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렇칠류입니다. 이류 생편견 그릇된 편견을 생겼다. 만들었다. 그릇된 편견이 생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 가운데에 경중을 알지 못해가지고 경중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경중을 몰라가지고 요렇게 편견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사주내에 중요한 맥이 되는 그 글자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편견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앞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쓰이자면 무엇으로서 속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글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책들로 가지고 책들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지은 속서를 그래서 속서로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망령되게 마음대로 지어진 그러한 속서로서 이게 그릇된 오자입니다. 우리가 오인했다. 그래서 오해했다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오해 모았다. 자, 모았습니다. 그 설을 잘못된 설을 모았다. 그 설을 모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깊을 심자죠. 드립자 깊이 들어갔다. 여기는 미혹하다. 우리가 혹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미혹하다. 그래서 미도 그러면은 길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미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길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깊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뭘로? 속설을 잘못 오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깊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명을 논하고 운을 취할 때 우연히 할 때 그대로입니다. 우연주합 그러면은 이게 모은다, 합했다, 합하고 모았다 이런 뜻인데 우연히 합해지다,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 이런 뜻이 됩니다.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으로서 마침내 자 쓰이자 뭘로서 이미
본 것으로서 이미 본 것으로서 바꿀 수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명을 보고 운을 이렇게 취하는데 우인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서 그걸로서 한마디로 확정을 지어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연히 맞은 것이지 그 논리가 맞질 않는데 계속해서 그 논리를 그대로 맞다라고 그대로 끌고 간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논리가 아닌데 그 논리를 그대로 계속 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미 본 것으로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역자 이런데 이게 우리가 주역할 때 역이죠. 역인데 여기에 시우리자로도 쓰이고 바꿀 역자로도 쓰입니다. 불역이라 그러는 것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걸로서 본 것으로서 마침내 이미 본 것으로서 바꿀 생각이 없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고인 명식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명식, 사주 명조죠. 옛날 사람의 사주 명조로서 역시 잘못된 그렇지오 잘못이 있다. 여기 숫자는 우리가 수학하다 또 수집하다 뭐 이런 의미도 씁니다만은 역시 있다. 수집된 것이 잘못 오인되어서 수집된 것이 있다. 자, 옛날 사람들의 사주 중에는 잘못돼 가지고 있는 잘못돼서 이게 거두어진 그러한 것이 있는데 즉 수집된 것을 오인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또 자 잘못 수집된 것도 있고 잘못 수집된 것은 아니에요. 자 명조가 맞다 이 말이죠. 맞긴 맞는데 자 자기 의도로서 외격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옛날 사람들의 사주 중에는 잘못 수집된 것도 있고 잘못 거두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또 잘못 거두어진 게 아닌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외격에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전격인데 외격에 집어넣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이게 더욱 우자죠. 심할 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것은 더한 것은 뭐냐 해한다 피해를 사람에게 피해다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는 안일불자 얕을천자 그래서 작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자 이게 제대로 한마디로 그 수집된 그 명조가 틀리지 않는데 또 그걸 자기 임의대로 외격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더욱더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작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잘못 집어넣은 바람에 더 크게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을 찾아보면은요 이 글 가운데 위쪽에 보시면은 글 가운데에서 경중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해 갖고 편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서 마음대로 뜻도 모르고 지어낸 그 속서를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더 깊이 빠진 것입니다. 그 설 그대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 우연히 맞은 것을 가지고 그걸로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데 우연히 맞은 것이지 그건 답이 아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겁니다. 논리가 없는 사람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논리가 없이 그냥 나 이 사람 되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논리가 없는데 그냥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맞느냐 하면 그게 맞다 이거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논리를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의 사주는 잘못된 것이 많은데 잘못돼서 명조가 올려진 거 있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사주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이게 몸기자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 뜯어있자죠. 자기 뜻대로 외격에 집어넣음으로써 외격으로 한부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맞는 사주도. 그래서 심하다. 뭐가 심하다?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작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한 것입니다. 잘못 집어넣은 것이죠. 제대로 된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외계에다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화전화의 문제를 만들었다. 그게 더 심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모르면서 마음대로 집어넣은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때문에 뭐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역사상에 나와 있는 분들 보면은 전부 진사였거든요. 어떤 분이냐면은 유기도 진사였습니다. 유기도 이제 벼슬을 했고 아시죠? 명의 개국 공신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죠? 유기는 1311년생입니다.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은 남송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남송 그러면 저 아래쪽이니까 그죠? 우리 그 살아온 모든 명리학자들 대충 보면은 절강성이거든요. 절강성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북경 쪽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서울 쪽이 아니고 지방이다 이거죠. 지방. 1311년생인데 1333년에 만 22살에 진사에 급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촌에서 한마디로 천재가 난 것이죠.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생전에 그 삼국 우리가 재상을 했던 진수함 선생도 역시 진사를 했거든요. 진사는 한마디로 벼슬의 등용문이다. 이미 벼슬 그 진사란 자체가 벼슬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사는요. 속과 그 우리 시험이 세 가지 1차, 2차, 3차가 있다라고 하면 1차 한번 합격한 사람, 1차 시험, 우리 사법고시 같으면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이 진사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진사라 그러면은 대단한 높은 위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진사하던 사람이 한마디로 재상이 되었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사란 자체가 벼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찾아서 발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자평진전을 쓰신 심여천 선생은 41살에 진사급제를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명청대에 보면은 시험 가운데 보면은 동시, 원시, 향시, 회시를 하는데 회시에 합격을 해야 진사가 되는데 이 시험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당시 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모아서 시험을 치는데 실제로는 약 한 5가지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과거가 시행되는 동안에 더 많은 단계로 구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원 이렇게 들어봤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각 업에서 천수백 명의 동생이라 그러면 이제 생원 같은 생원들을 모아서 그 중에 수십인의 생원을 선발해 시험을 쳐가지고 그 다음입니다. 만 수천 명. 이 생원들 시험에 합격한 만 몇천 명 가운데 이 백수십 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거인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각 성에서 나와 있던 사람들 수천 명의 거인들 이렇게 뭐 수백 명이니까 10군데만 모아도 1000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렵게 모인 거인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백수십 명을 모으는 게 바로 진사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제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험제도 우리나라의 인원이라 그러면은 이 정도 시험을 같이 안 치죠. 사법고시만 치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의사로도 많이 가고 하니까 거인 정도가 사법고시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사라 그러면은 굉장한 겁니다. 다시 백수십 명의 진사 가운데 수십인의 할림에 가는데 진사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할림으로 선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쓴 겁니다. 김정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우리나라에 강길중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던 중국 문화와 과거 제도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사 그러면 우리나라 진사하고는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리학과 나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역시 진사였다라는 거 그걸 아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명리를 보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한마디로 야매 명리학 창출의 1등 공신은 임철초라는 사람과 서라구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억부용신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억부용신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죠? 기로서 우리 생하고 극하는 것은 희와 기로서 봐야 되는데 뭐로 본 것이죠? 일간이 왕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부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낸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 그림 그리는 겁니다. 저도 보면 기가 찬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주를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숲이 어떻고 무슨 등이 어떻고 이럽니다. 밝고 어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는 그런 법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상이나 요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사주를 자기들 마음대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보는 게 그게 무슨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 자연법이냐는 게 그건 말이에요, 글이에요, 그게 어떻게 논리가 됩니까?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 지성자라는 사람이 이 사주 보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 본명이 왕전인데, 이 사람도 역시 전당이라 그래. 전당은 원래 저장성, 지금의 절강성입니다. 절강성 항주 출신입니다. 항주는 절강성의 성도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2012년도에 절강성 인구가 5,200만이 넘었다라고요. 그래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5,20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사람이 조금 많을 수가 있는 데가 절강성입니다. 근데 절강성의 성도가 항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시 좀 되겠죠. 여기 출신들인데, 명리학을 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이 절강성 출신들이에요. 이 진수함 선생도 절강성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성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절강성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절강성을 중심으로 명리학이 전부 다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연도는 불분명하다고 나와 있고요. 삼명통해에 실려 있는 것, 삼명통해에 실려 있다라는 것은 1500년도 이전에 나왔다는 뜻이죠. 그 이전에 있었더라면은 분명히 다른 책에도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을 것인데, 송대나 아니면 당대는 전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명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죠. 삼명통해를 쓴 만민영은 1522년생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도 80 초까지 살았습니다. 82까지 살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605년이 누구 태생이냐면 진수함 선생이 1605년에 태어나서 166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죠? 이분 태어나기 한 3년 전쯤, 2년 전쯤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치성자라고 하는 사람은 명대 초기 또 내지는 어쨌든 1522년 이전이나 22년도에 세상을 떠났던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그 정도 1500년도쯤에 인물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 따지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6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 이전에는 원나라였으니까 답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나마 남아있는 게 연원이 남아있는데, 연원이 1253년에 쓰여졌으니까 있었으면 뭔가 거론이 됐겠지만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명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취했다 이 말이고, 성은 깼다 이 말이거든요. 취해서 깼다 이 말인데, 여기 초나라 구런의 요게 곡이죠. 그 어부입니다. 어부사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있네. 여기에서 따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초나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초한지에 나오는 초나라가 아닙니다. 초한지의 한나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 이제 한나라 같으면 BC 205년인데 이 이전에 있던 나라니까 춘추전국시대의 초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구론의 어부사에 나오는 내용 중에 치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중인 세상 사람들은, 대중들은 모두 괴짜죠. 모두 취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전부 다 취해 있다 잘 모르고 있지만 나 혼자 잘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쫓겨났다, 추방되었다라고 합니다. 잘난 척하다가 갔다 이 말입니다. 저서로는 치성집이 있고 청간 신미 만미자입니다. 최상이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지지의 시비 이게 읊을령 읊는다, 노래하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미자를 쓰고 이렇게 읊는다 이런 뜻이니까 한마디로 이 사주를 여기서부터 이상한 모양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 가지고 있는 본래 고유 기운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삼명통에 수록된 기상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치성집 1권은 유실되었고 그 다음에 치성집 집 1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모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모아난 치성집을 모은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가능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 명리가 한마디로 그림 그리는, 그럼 지금 말하면 물상이네 하는 그 기가 찬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안 되니까 뭐 자연법이니까 이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법이 나온,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연애자평에 실려 있는데 연애자평에 실려 있는 이 내용이 서자평 선생이 쓴 게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치성자가 한마디로 자기 상상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사주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제발 제대로 좀 봤으면 싶은 그런 심정 간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가? 자평진전에 보면은 논시설 이화지나가 있는데 거짓말에 또 거짓말이 생겨서 자꾸 전해져 가는 이런 문제, 야매명리학이 자꾸 생기는데 제발 그렇게 좀 보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꼭 해야 되겠더라 이거죠. 저 밑에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나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고전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단이 생겨나고 망언망측해서 도저히 깰 수가 없는 바로 이러한 상태들, 억부용신이니 이렇게 물상이니 뭐 자연법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저는 12운성법으로 봅니다. 저는 신살로 중예시가 보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굳이 하고 싶으면은 명리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성패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후에 거기에 나름대로 이러한 양념을 가미하면은 좋을 수가 있지만은 제대로 봐야 되는 원칙은 갖다 버리고 한마디로 야매부터 먼저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생기는 것은 우연히 나온 것들 이런 것을 본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엉터리 야매로 공부를 한 것을 억지로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가르친 선생님들한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업보 짓지 마시고 빨리 하루속히 깨어나서 우리 명리를 명리답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만든 학문 중에 가장 위대한 학문이 명리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잣대를 내놨다는 자체는 저는 어마어마한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학문이 명리학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위대한 학문을 제대로 좀 연구하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2시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을 같은 시간으로 묶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유실된 것 중에 하나는 입퇴월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입퇴일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6주가 되겠죠. 그죠? 사주는 원래 5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6주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용 관계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사주는 채용입니다. 그죠? 연월일시 채용. 그러니까 입퇴월이 들어가면 입퇴일까지 들어가면은 채용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6주가 나올 수 있게끔, 또 내지는 만약에 붙인다면은
이 시를 분과 또 다른 의미로 좀 더 해석할 수 있는, 일각보다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각으로 붙이면 8개가 나옵니다. 2시간이 15분씩 나누니까 그죠? 8개가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붙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그래서 이 사주가 조금 더 세밀하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동안 이렇게 잘못 알고 공부하신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은 안 된 말씀이지만 빨리 버리고 제대로 길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